해경궁 홍 씨의 편안한 삶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아. 처음 보았는데 흉하고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뭐야? 왜 갑자기 험한 장면을 봤네요. 해경궁 홍 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벌써 거기까지 갔네. 야, 사도세자는요, 한 내관의 목을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머리를 아내인 해경궁 홍 씨에게 들이민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대체 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사도세자는요, 이 무렵 심각한 병을 하나 앓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병인지 기억나세요? 예. 어떤 거예요? 의복을 의복 못 입는. 입는. 네,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병, 의대증. 아침에 옷 한 번 입으려면요, 10벌에서 20, 30벌 정도는 갈아입기 일쑤였습니다. 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용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살해당한 내관 역시 사도세자가 옷을 갈아입다 홧김에 살해한 겁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 당시 사도세자의 광증이 아주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 뿌리를 보면 영조가 이제 세자를 통해서 대리 청정도 하고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세자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불러서 훈계하는 게 아니고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혼을 냅니다.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정신 강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앞에 있는 우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지를 않나. 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들도 있는데 어떡해. 궁궐에서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을 보면서 해경궁 홍 씨는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미래만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해경궁 홍 씨의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고 만 거죠. 게다가 해경궁 홍 씨에게 세자빈으로서 도저히 참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서 있는 내게 바둑판을 던져 내 왼쪽 눈이 상하였다. 하마터면 눈망울이 빠질 뻔한 것을 다행히 그 지경은 면하였다. 사도세자가 바둑판을 던진 겁니다. 말 그대로 가정폭력. 이제는 해경궁 씨한테까지. 그렇죠. 사도세자는요, 하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해경궁 홍 씨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진 거였습니다. 눈망울이 빠질 뻔했다고 말할 정도니까 바둑판을 얼마나 세게 던진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하던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 이제는 아내 해경궁 홍 씨에게까지 시작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한테라도 이 사실을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상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이거를 호소할 대상은 가장 힘이 강한 시아버지 영조뿐인데 남편이 저한테 또 이렇게 폭력을 했어요 라고 만약에 일러 바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자기 남편을 더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 해경궁 홍 씨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도 속으로 앓을 수밖에 없었죠. 소가리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말 못하니까. 얘기도 못하는데 이걸 또 담기가 너무 큰 일이고 하니까. 네.
그런데 꾹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해경궁 홍씨. 그런 해경궁 홍씨를 향해 한간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모르는 이는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 라며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에게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라는 원망이 쏟아진 겁니다. 아, 남편의 잘못을 탓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는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해경궁 씨라면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은 뭐 데리고 막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변명을 하는 거는 결국은 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해경궁 홍 씨는요,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세상을 만난 바가 기구하니 서글프고 서글프구나. 해경궁 홍 씨는요, 기구하고도 서글픈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그저 이 시간이 잘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는 으흠. 직책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본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근데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안이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시죠. 잘못되면 공연히 그것을 고해 바친 탓을 하며 자칫 자녀들까지 어찌 될 줄 모를 일이라. 그러니까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이상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해 바쳤다가 혹시라도 사도세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딸인 해경궁 홍 씨와 세손 정조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해경궁 홍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을 지키기 위해 또 홍봉안은 자신의 딸과 손자가 해가 될까 봐 부녀가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궁에서 달려온 신하는 정조가 영조에게 석고대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세자가 이대로 뒤주에 갇혀서 죽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대신 영조에게 용서를 빈다면 어린 손자를 봐서라도 사도세자를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해경궁 홍씨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상황 아닐까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아예 그냥 폐위가 됐잖아요. 다시 돌아가기 다시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일단 바로 옷 입히고 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신하의 부탁을 들은 해경궁 홍 씨의 선택. 아들 정조를 보내지 않습니다. 거부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대처분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조를 이제 보호해야 하는데 정조가 들어가서 제발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영조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정조까지 같이 묻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는 이때 남편을 구명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세손이었던 아들 정조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지 약 8일이 지난 뒤 결국 해경궁 홍 씨가 설마 했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후 시아버지 영조는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해경궁 홍 씨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올라오죠.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가로 쫓겨나 있던 해경궁 홍 씨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해경궁 홍 씨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정조. 그렇죠. 아들. 바로 세손 정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온 궁에서 두려웠을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영조. 맞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만에 바로 시아버지 영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아버지에게 해경궁 홍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남편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 정조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고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아버지 영조 앞에 해경궁 홍씨가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해경궁 홍씨가 이렇게 납작 엎드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버지 전하께서 하신 일은 다 정당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핏줄이 남아있는 세손 정조, 이 손자를 꼭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그걸 담기 위해서는 전하의 모든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를 다시 복권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들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정까지도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저였으면 와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 나오지? 게다가요, 이때 해경궁 홍씨는요, 시아버지 영조를 향해 간절하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한 부탁은 뭐였을까요? 한 가지 부탁? 우리 아들과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 그건 너무 직접적이다.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속마음은 이거였어? 이래버리니까 돌려서. 돌려서.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네.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경궁 홍씨의 간절한 부탁, 바로 아들 정조를 영조가 머물고 있는 궁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였습니다. 오, 진짜요? 당시 해경궁 홍씨의 시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고요. 해경궁 홍씨와 정조는 창경궁에서 다시 살게 됐거든요. 네. 해경궁 홍씨는 대체 왜 자신의 아들 정조를 시아버지 영조의 곁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를 위협하는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대처분에 찬성한 신하들이겠죠. 대처분을 찬성한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을 위험하다. 진짜. 그렇죠. 이건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새 중정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새 중정께서 수렴 청정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바로 당시 영조에게 51살이나 어린 왕비인 정순 왕후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였던 정성 왕후가 죽고 나서 영조가 새로 들인 왕비였어요. 해경궁 홍씨 입장에서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 아우 진짜. 자, 그런데 만약 영조와 정순 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밀리죠. 정조에게는 기회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정조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새 중전의 압박 속에서 해경궁 홍씨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시아버지 영조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정조는 이제 엄마를 못 만나는 건가요? 물론 정조는요, 어머니 해경우 홍 씨에게 종종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자가 가끔씩 한 번씩 만날 때면요, 어린 정조는 어머니 해경우 홍 씨의 손을 꽉 붙잡고 노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정조의 생모란 것 이외에는 아들 정조와 떨어져 지내던 세월 무려 14년이었습니다. 에? 14년? 네.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저였으면 와. 아니, 와.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영조의 신임을 얻은 세손 정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가요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이건 저희가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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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이거 예, 예. 그럼 같이 해보시죠. 아, 하나, 둘, 둘, 셋. 셋. 나는 사.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오케이. 진짜로. 시작.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이름이자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어린 정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론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네, 노라고 한 동조했던 사람. 사람들. 그렇죠. 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관여한 신하들을 향해 왕이 된 정조가 나직한 경고를 남긴 거였기 때문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선 정조. 이를 보며 해경우 홍 씨는 풍비박산난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들 잘 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